네, 주간 이슈픽 국회 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장동혁 쇄신안, 이번 주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쇄신안을 갖고 발표를 할 건지 관심을 모았었는데 네. 그 내용 살펴볼까요? 네,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새해를 맞이해서 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. 지난 7일이었습니다. 당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. 장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앞세웠던 게 변화의 의지였다고요? 네,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이제 바뀌었는데도 지지율이 좀처럼 올라오고 있지 않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변화를 전면에 내세웠고요. 또 당장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변화, 또 민주당을 이기는 변화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장 대표는 이날 발표에서 먼저 12.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부터 했습니다.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건데요.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고 또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.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가 이제 쇄신안에 들어있지 않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됐었는데 결국 이날 이제 포함은 됐어요. 민주당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. 진정성을 뭐 의심한다 이런 입장 표명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과거를 먼저 정리하겠다 이제 이런 그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장 대표가 밝힌 앞으로 이제 국민의 힘의 쇄신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? 네, 장 대표가 먼저 이제 이기는 변화를 위해서 내세운 건 네. 청년 중심 정당이었습니다. 2030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역을 당으로 만들겠다는 이제 포부를 밝힌 건데요. 네. 여러 가지 뭐 안들이 있었지만 제 눈에 가장 띄었던 부분은 2030을 주축으로 한 쓴소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를 상설기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었고요. 또 이 밖에도 매주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개최를 하고 국민공감 연대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제 실질적인 변화, 우리들이 이제 눈에 띌 수 있는 변화에 대한 거는요. 네. 당명 개정을 꺼내 들었다는 점입니다. 전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이 일이 이제 7일 날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이틀 뒤인 오늘부터 사흘간 전화 ARS 방식으로 당원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6월 지방선거까지 이제 갈 길이 좀 바쁘죠. 그렇기 때문에 2월 설 명절 전에는 이 새 당명을 발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. 네,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당명 개정이 좀 자주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. 네, 지금 두 번째 탄핵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일정들을 쭉 찾아보니까 예. 2000년대만 해도 이제 새누리당 그 전에 이제 뭐 한나라당이었네. 네, 한나라당이었고요. 네. 그다음에 2012년부터 사용했던 게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전 네. 대통령 때. 네. 그 이후에 이제 탄핵이 되면서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썼고요. 그 이후에는 미래통합당. 좀 기억들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. 기억이 납니다. 새록새록 하시죠? 네. 그 이후에 이제 2020년도에 이 국민의 힘이라는 이 당명을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바뀔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여집니다. 2020년 국민의힘 벌써 5년이 됐네요. 네. 자, 국민의힘 당명이 이제 또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까지 들어봤고 두 번째 이슈픽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원내대표 4파전 민주당 상황이군요. 네,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소식입니다. 민주당이 모레 새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는데요. 네. 한병도 이제 기호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. 한병도, 진성준, 박정, 백혜련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. 네, 이번 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으로 이제 김 전 대표가 이제 사퇴하면서 치러지게 되는 보궐선거죠. 네,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의 이 잔여 임기가요, 오는 5월까지 이제 약 4개월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당초에 일각에서는 이제 추대 목소리도 나오긴 했었는데 네. 결국 경선으로 결정이 돼서 이번에 치러지게 됐는데요. 원내대표 선거의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제 계파 대결로 어느 정도 예상을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선거를 보면 이제 계파 경쟁 구도가 좀 뚜렷하지 않고 또 후보들을 보면요, 계파색도 엷어서 여기에 또 선거 기간까지 짧기 때문에 좀 예상하기 어려운 판세이긴 합니다. 새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선출이 되는데요. 내일 모레입니다. 권리당원 이번에 좀 특이하게 주일날 이제 하게 되는데 권리당원 대상 온라인 투표와 또 당일 의원들의 투표를 합산해서 결정이 되는데요. 권리당원 투표는 비율이 20%, 의원 투표는 80%가 반영이 됩니다. 네, 민주당 11일 그러니까 일요일 모레가 이제 될 텐데 최고위원 3명, 원내대표 1명, 4명이 이제 지도부를 뽑는 아주 이제 이슈가 큰
그런 날이 되겠습니다. 네, 세 번째 마지막 이슈픽 살펴보도록 하죠. 백봉 신사상 어떤 상인가요? 네, 백봉 신사상 이번 주에 국회의원들에게는 아주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백봉 신사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. 네, 이제 가장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했다고 평가받는 국회의원에게 주는 이제 그런 상인 거죠. 네, 맞습니다. 이 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. 백봉 신사상은요, 독립운동가로서 재헌의원 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제 백봉 나용균 선생을 기리는 상입니다. 신사적인 정치인을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1999년에 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시상식을 열고 있는데요. 여러 상들이 좀 있지만 특히 이 상이 좀 의미가 있고 권위를 갖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네, 뭔가요? 왜냐하면 이제 평가 항목을 보면 네. 정직성 또 국가 사회와 국민에 대한 헌신, 언어구사, 의회 민주주의 실천 등의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. 또 무엇보다도 동료 국회의원들과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 또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사무처 직원들이 평가를 직접 하고 또 선정을 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상은요 국회의장이 직접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.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이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조사를 해서 대상과 또 신사위원 베스트 10을 선정을 했었습니다. 평가 항목의 언어 구사 이 항목도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. 백봉 신사상 대상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받았다는 소식 우리 뉴스에서 며칠 전에 전해드리기도 했어요. 네, 우 의장은 이제 지난해 현직 국회의장으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백봉 신사상 대상을 받았었는데요. 네. 이번에 또 받게 돼서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. 2년 연속 수상을 찾아보니까 2015년, 16년 유승민 당시 의원 이후에 이제 9년 만인 것으로 이제 나오게 됐고요. 또 신사위원 베스트 10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, 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,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수상을 했습니다. 우 의장이 이제 당선 소감에서 이런 말들을 했는데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국민 통합을 통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 또 이런 것을 이루어내는 일을 새해 들어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수상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네, 백봉 신사상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.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국회 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